오늘은 우리가 23학년도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과학기술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 11강에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IP 주소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모의고사 기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낯선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트워크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된 통신망에 의해 상호 연결된 망으로 인터넷은 각기 다른 네트워크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 중에서 원하는 컴퓨터를 정확히 확인하여 접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기는 각기 고유한 주소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 네트워크 기기는요, 고유한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서로 연결해서 통신을 할 때 정확히 나를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찾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전제가 나왔는데 이게 목적인 거죠. 그쵸? 전제 혹은 목적.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즉, 이 통신을 위해서 우리는 각기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로 나를 표현하고 나도 다른 컴퓨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소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인터넷상에 연결된 컴퓨터 각각에 부여된 주소를 IP 주소라고 한다. 자, 여러분, 그럼 IP 주소가 이꼴 뭐다? 고유한 주소고요. 그걸 쓰는 이유는 뭐다?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할 때 나를 표현하고 잘 찾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IP 주소는 이게 늘 문제죠. 이진수로 되어 있다. 이진수는 십진수와 달리 수를 0과 1로만 표기한다. 이때 이진수로 표현된 한 자리 숫자는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인 1비트에 해당하고 8개의 비트는 1바이트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쌤이 적어놨는데요. 한 자리 숫자가 1비트고요.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IP 주소는 8비트짜리 필드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필드 4개는요, 구역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필드, 두 필드, 세 필드, 네 필드, 이렇게 4개의 필드인데, 각각의 필드에는 8비트씩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8비트는 쌤이 금방 적어놓은 것처럼 1바이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8비트는 이꼴 뭐다? 한 자리의 숫자가 1비트니까 쉽게 말하면 한 필드당 8개의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밑에 보면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IP 주소는요, 이렇게 8개의 비트인 거죠. 그쵸, 여러분? 쌤 이거 색깔 한번 바꿔서 표시를 해볼게요. 너무 쌤이 또 이제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자, 이게 여러분 8비트예요. 근데 이 8비트가 이꼴 1바이트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필드다라고 한 거죠. 자, 이해됐죠? 자, 이어서 한번 우리 마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2비트의 이진수 10의 경우 10진수로 환산하면 1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제곱인 2가 되며,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거 알죠? 2의 1제곱 더하기 2의 0제곱은 2의 1제곱은 2고, 그쵸? 2의 0제곱은 1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2의 0제곱은 곱하기 0이었으니까 없는 숫자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4비트의 이진수 1101의 경우 얘를 10진수로 환산하려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이 있는 곳은 수가 있는 거고 0은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의 세제곱, 2의 제곱, 그리고 2의 0제곱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8과 4와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1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대로 풀이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 IP 주소는 이진수로 표현되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IP4 주소 체계에서는 예시와 같이 각각의 필드를 10진수로 바꾼 다음 점을 찍어 구분하면 점 10진 표기법으로 IP 주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여러분, 그럼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실제 IP 주소는 이진수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진수의 계산이 쉽지 않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점 10진 표기법으로 IP 주소를 바꿔놨어요. 그러나 점 10진 표기법도 결국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억이 쉽지가 않으니까 숫자로 된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알파벳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으로 바꿔 사용한다. 자, 여러분, 이 도메인 이름이 바로 이거죠. www.naver.com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도메인 네임이지만 사실 컴퓨터는 실제 IP 주소는 이진수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 10진이나 도메인 이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시스템상에서는 여전히 이진수가 사용되며 IPv4 주소 체계의 경우 32비트이므로 이론적으로는 232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32비트는요. 32개 자리에 숫자가 0이나 1이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232개가 된다라고 계산 다 해줬어요. 자, 여러분 예시 보세요. 실제 IP 주소. 자, 보면 여러분 2의 0제곱짜리부터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짜리까지 있죠. 그랬을 때 1이 있는 자리만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2의 7제곱과 2의 6제곱과 2의 1제곱만 계산하면 19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고 있죠? 자, 여긴 여러분 2의 7제곱짜리만 있네요. 따라서 얘는 128이 되는 거고요. 이 마지막 필드는요. 2의 7제곱, 2의 6제곱, 2의 4제곱, 2의 3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까지 다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22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IPv4 주소 체계에서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은 2단계 주소 체계로 구성되는데 네트워크 부분은 일반적으로 IP 주소의 맨 앞부분부터이고 호스트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뒤 바이트 부분이다.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찾고자 하는 기기의 IP 주소 중 네트워크 부분만을 우선적으로 참조해 특정 네트워크를 찾고 다음으로 여러분 호스트 부분을 안 본다는 건 아니죠. 참조해 해당 네트워크 내에 특정 기기를 찾는다. 따라서 결론 IP 주소에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이고 어디부터가 호스트 주소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서브넷 마스크다. 그럼 여러분 서브넷 마스크는 왜 쓴다? 얘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해주는 용도고요.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뭐다? 라우터에서는 네트워크를 우선 참조해서 특정 네트워크를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라우터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미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IPv4 주소 체계에서는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와 유사하게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바이트는 이진수의 연속된 1과 영속된 0으로 구성된다. 이때 서브넷 마스크에서 연속된 이진수 1로 구성된 바이트는 IP 주소에서 해당 위치가 바이트 네트워크 부분임을, 연속된 이진수 0으로 구성된 바이트는 IP 주소에서 해당 바이트가 호스트 부분임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냥 이거 약속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왜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때 서브넷 마스크의 맨 앞자리부터 연속된 이진수의 1의 부분만큼이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부분이 되고 뒤에 이어지는 연속된 이진수의 0으로 구성된 나머지 부분이 IP 주소에서 호스트 부분이 된다. 서브넷 마스크에서 점 10진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진수 1의 개수를 /n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진수로 표현된 서브넷 마스크 11111 000 경우에 그쵸 여러분 우리가 1로 표현된 부분이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0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호스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이때 IP 주소의 맨 앞바이트가 네트워크 부분임을 의미하며 맞죠? 왜? 연속된 1로 표현되면 네트워크라고 했고 연속된 0으로 표현하면 호스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점 10진 표기법으로는 255 0.0으로 표현된대요. 왜요, 여러분? 이 255는 10진법으로 계산하려면은, 10진수로 계산하려면 2의 7제곱, 6제곱,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0제곱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진수 1의 개수로는 /8로 나타나면 되죠. 왜요? 1이 8개니까 이 n자리에 8을 대입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어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막대한 수의 IP 주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IPv4 주소 체계에서는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의 길이를 미리 정해진 유형인 클래스로 나누어 구분한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미리 그냥 클래스를 3개로 구분해 놨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 주소의 유형은 A, B, C 클래스로 구분된다. A 클래스는 네트워크 부분이 1바이트, 호스트 부분이 나머지 3바이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1바이트는 8비트라고 했죠. 그랬을 때 8비트가 1필드예요. 그럼 A 클래스는 네트워크가 1필드, 호스트가 3필드짜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구분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가 1필드가 있으면 호스트는 3필드로 구성된 게 A 클래스인 거예요. 자 쌤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호스트라고 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네트워크 부분은 맨 앞 비트가 이진수 0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왜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줬어요. 약속이에요. 자, 가령 A 클래스 IP 주소의 경우 첫 바이트 이진수 0000부터 0111까지이며 왜요, 여러분? 언제나 앞자리는 0으로 비워주는 게 A 클래스의 약속이잖아요. 이를 점 10진으로 나타내면 0부터 127까지로 표현될 수 있다. 그쵸? 왜냐면 맨 앞자리 빼야 되니까. 자, 이어서 여러분 B클래스는요. 네트워크 부분이 2바이트래요. 그럼 이번에는 2바이트니까 두 개의 필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개의 필드는 네트워크, 두 개의 필드는 호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부분의 맨 앞자리 두 자리 이진수 10으로 시작된다. 그쵸 여러분? 10이 아니고 잘못 말했죠? 10으로 시작된다. 자, C클래스는 네트워크 부분이 3바이트래요. 그럼 얘는 3필드라고 볼 수 있겠죠? 네트워크가 3개의 필드고요. 마지막으로 호스트가 하나의 필드고요. 얘는 네트워크 부분의 맨 앞 비트 3자리 이진수가 110으로 약속된 거예요. 따라서 IP 주소는 점 10진 표기법으로 나타낼 경우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 해당 IP 주소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하고 B 클래스는 10으로 시작하고 C 클래스는 110으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나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편 이야기 또 바꾸네요.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특정 기기에 할당할 수 없는 두 가지 특수한 주소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나 봤더니 호스트 부분이 이진수로 모두 0인 주소는 해당 IP 주소가 소속된 네트워크 전체를 대표하는 네트워크 주소이고 이건 약속이에요. 호스트 부분을 모두 다 0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네트워크 주소다라고 약속한 거고요. 호스트 부분이 이진수 모두 1인 주소는 해당 IP 주소가 소속된 네트워크 내의 모든 기기를 가리키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이다. 그럼 여러분 호스트 부분이 A 클래스는 3필드고 B 클래스는 2필드고 그리고 C클래스는 한 필드니까 마지막이 됐든 두 자리가 됐든 세 자리가 됐든 0으로만 표시되어 있거나 1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때 브로드캐스트는 뭔지 또 알려주는데요. 특정 컴퓨터에서 네트워크상의 모든 장치에 같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여러 컴퓨터와 동시에 통신하는 것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한다. 따라서 결론, 어떤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K비트의 호스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호스트 주소의 총 개수는 2의 K제곱계가 될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이거 인쇄될 때는 이게 2K라고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게 서식을 적용하면서 꼭 제곱수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바꿔줘야 돼요. 2의 K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실제 할당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빼야 되니까 2의 K제곱에서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쓸 수 없는 주소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 못 쓰고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특정 기기에서 못 쓰니까 두 개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 K비트 호스트 부분이 있을 때 왜 총 개수가 2의 K제곱계가 되는지는 알죠? 한 자리에 0 또는 1이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이잖아요. 그러니까 K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수학입니다. 즉, C클래스 주소 하나를 배정받으면 2의 28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바꿔야겠죠. 자, 이것도 2의 8제곱은 256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호스트 주소가 있지만 실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는 두 개를 빼줘야 되니까 254가 됩니다. 왜요? 네트워크 주소 하나, 브로드캐스트 주소 하나 빼줘야 되니까요. 32비트 주소 체계인 IPv4는 수많은 인터넷 기기의 등장으로 주소 고갈이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28비트 주소 체계인 IPv6이 나왔대요. 역시 이진수로 되어 있으나 IPv4에 비해 확장된 주소 공간과 강화된 보안을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쵸? 이제는 IPv4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소가 많아져서 이제는 새로운 체계가 나왔다. 라고 글이 마무리됐어요. 자, 여러분 글이요 진짜 정보량이 많아요. 사실 평가에서 이걸 출제할 때는 어느 부분을 떼서 내도 충분할 정도인데 얘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 이 도메인 네임이 우리가 DN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또 유명한 평가원 지문이 있어요. DNS 스푸핑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지문들도 연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 주소는 정말 꾸준한 소재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지문들을 찾으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쌤도 이제 어느 정도 반복되니까 나도 이제 이 정보가 세뇌돼서 대략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쵸? 쌤은 뭐 컴퓨터와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반복적으로 익히면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렵다고 여겨지면 천천히 따라가고요. 여러분들 얘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얘는 엄청난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이 아니라 정보가 매우 많아서 정보 처리만 하면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은 오히려 쉽죠. 법경제보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친구들이 뭔 복잡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뭔가 이 지문이 정리가 안 된다라고 느낀다면은 좀 옆에다 도식화하거나 메모하면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이거는 이렇구나라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으면은 다 읽어보고 정리해보고 질문도 하면 좋겠죠?